오늘도 리포트 뚜껑을 열어보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보고서들이 나왔는지. 근데 오늘 보고서 내용을 보고서 네, 리포트 내용 보고서 보니까 주가가 장 초반에는 좋았는데 좀 꺾이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과연 우리가 선택한 종목들은 어떨지 오늘도 정선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리포트부터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뚜껑 열어볼 리포트 바로 제노코입니다. 네. 이 우주항공은 방산의 일각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네, 리서치 센터의 퀸트 K 리포트입니다. 사실 조금 전 이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우주로 날아가서 첫 교신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같은 소식에 한번 관련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저 리서치 K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영어 이름인 줄 알았는데 퀀트 K가 바라보는 투자의 핵심 포인트 중에서 그쵸. 오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다누리호 관련한 제노코를 오늘 확인해 볼 텐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 제노코 확인해 볼까요? 자, 현재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마이너스 0.41% 소폭 하락한 24,100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방산주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주가의 반영은 조금 미진한데요. 오늘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제노코는 이 항공 우주통신 부품 장비 전문 회사입니다.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총 5개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일단 위성 탑재재, 이 위성 지상국, 그리고 항공전자, ESG 점검 장비, 마지막으로는 이 핵심 부품 개발, 이렇게 5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사는 이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등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항공 우주 관련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글로벌 기업인 로키드 마틴, 에어버스 이런 글로벌 큰 기업들과 협력사로 등록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설명을 조금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 21년 말 기준으로 핵심 부품 ESG 점검 분야가 무려 75%고요. 그 밖에도 항공전자, 위성, 지상국 각각 11%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기반으로 1분기 수주 잔고가 무려 800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역대급 수주 잔고를 보이면서 2분기 사상 이 최대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로켓 발사하고 나면은 거기에 교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다누리호도 9시 40분경에 지상국과 교신했다고 하는데 위성 관련해서 통신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로켓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성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방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이 아닙니다. 그렇죠. 방산의 일각을 톡톡하게 담당하고 있는 제노코. 투자 포인트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기대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앵커님 이거 방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리포트 중 정리하기가 가장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많았어요. 어렵어요? 네, 그리고 5개 분야인 만큼 그 포인트들이 너무나 많아서 네. 제가 압축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해외 K방산의 마지막 퍼즐일 수 있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역대급 수주 잔고로 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짚어드렸던 부분이죠. 이 로키드 마틴과 같은 큰 글로벌 해외 방산업체의 협력사 등록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UAM 시장과 6G 시장의 이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시장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겠죠. 그림과 그래프와 함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노코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찍히고 이 매 분기마다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우상향으로 좀 가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매 분기마다 이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견조한 수주 잔고 흐름 속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 KF21이 출고가 되었고 향후 추가 물량 납품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이 그래프는 더 올라갈 테고 기대감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제가
우주선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로켓 발사라고 했는데 우주선입니다, 여러분. 우주선으로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고요. 오늘 어쨌든 다누리호가 지금 성공적으로 어쨌든 발사가 진행되고 있고 뭐 분리도 됐고 지상국이랑 교신도 했다고 하는데 관련한 얘기가 2시에 전해진다고 해요. 과연 2시 이후에 성공적인 발사 소식을 전하고 나서의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은 또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일단 제놓고 목표 주가가 4만 원대 위였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역시나 뭐 반등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당등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2만 4천 원대까지 지금 주가 회복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2021년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 11월부터 12월까지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때만큼의 사실 뭐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는 쉽진 않겠지만 앞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산 부분에 있어서 키포인트가 되는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의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하니까요. 관련한 흐름 지켜보며 4만 원 이상의 주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제놓고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는 뭘까요? 네, 두 번째는 바로 BGF 리테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삼성증권 박은결 연구원의 보고서고요. 아쉽지만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 실적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원가율 개선에 주목해보자라는 포인트로 목표가는 24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하루 중에 우리가 편의점을 안 가는 날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한 번 정도는 늘 편의점에 저도 들르곤 하는데요. BGF 리테일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출렁였습니다. 주가 현재 흐름 보도록 하죠. 현재 주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빠졌다가요. 지금은 낙폭을 좀 줄여내고 있습니다. 4.83% 내린 17만 7,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실적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아쉬운 실적이지만 그래도 이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흐름을 조금 달래줄 만한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실적부터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이 매출 성장과 상품 믹스 개선에도 불구하고 종속기업의 판관비 상승 그리고 뭐 유가라든지 원재료가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바로 이 소폭 하회의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이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분기 연속해서 10%의 성장을 보였는데요. 그 성장의 원인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문객 수가 코로나19 확산 이래 처음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였고요. 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이 구매 패턴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다라는 점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요즘 길 가다가 편의점이 갈수록 많아지는 게 보이고 체크가 될 텐데 점포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프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점포 수는 7%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빨간 선이 편의점 수입니다. 이렇게 또 좀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겠죠. 이 슈퍼마켓과 같은 유사 업종 점포가 편의점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이 또 포인트였고요.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아쉽지만 이 높은 매출 성장, 원가율 개선에 주목해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편의점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좀 부진한 건 2분기 아쉬운 실적이었는데 우리가 향후의 전망을 보면은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하락에서 저가 매수할 제대로 된 종목이었는지는 하반기 또 향후의 전망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하반기 포인트도 그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23년까지 이 매출 상승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일단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편의점이 식료품 구매 제1채널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동사는 21년부터 본격적으로 MD 제품도 개편에 도입했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앵커님 편의점마다 각 회사마다 거기서만 볼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 본 적 있으세요? 네. 많이 사 먹고요. 네, 그런 것도 가격도 저렴해서 맞아요. 이벤트도 많이 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사진으로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 CU에서 나오는 MD 제품인데 좀 사진이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백종원 도시락이고 여름 보양식 오리고기 특집으로 나온 CU에서만 만날 수 있는 MD 제품 도시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콜라보 제품이라던가 인기가 많은 브랜드 예능과 합작을 해서 편의점마다 볼 수 있는 MD 제품 계속해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CU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도시락 외에도 다른 제품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품 강화 그리고 점포수 증가로 객단가 강세까지 유지가 된다면 지금의 상승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배가 고픕니다. 우리 그쵸? 시청자분들도 이제 점심 드실 시간 됐는데 편의점 가서 이 음식 좀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주가 차트 쭉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 상단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오늘이 좀 주가의 움직임이 변동성이 컸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을 보자면요. 지난 2020년에 고점을 한번 형성을 했습니다. 주가가 20만 원 선 위였고요. 한 23만 원 정도였는데 오늘 제시된 목표 주가가 24만 5천 원이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 그리고 이후에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목표 주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인터로즈 준비했습니다. 네. K증권 허선재 연구원의 보고서고요. 이제는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줄 때라고 목표가는 45,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인터로조입니다. 인터로조 현재 주가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장중에 시작은 1%대 상승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아쉽게도 주가가 약세권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1%대 소폭 하락한 27,950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인터로조 생소한 분들 계실 텐데 국내 업계 최초로 이 뷰티 렌즈 출시한 회사입니다. 사진 보면 바로 아실 텐데 수지 렌즈, 이 갈색 렌즈로 유명한 이 회사고요. 두 번째 사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걸그룹으로 모델이 바뀌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뷰티 렌즈, 컬러 렌즈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미용과 건강관리 등 착용 목적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콘택트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탄탄한 사업 역량을 확보 중이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도 진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녹내장 당뇨를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렌즈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스마트 렌즈란 콘택트 렌즈를 통해서 안압이라던가 혈당 등을 측정해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를 개발하고 있고요. 헬스케어까지 진출한 사업 확장이 실적 성장 충분히 이끌 수 있다라고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 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될까요? 네, 바로 글로벌 고객사를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 이 클라렌 아까 봤던 그림에 있는 렌즈입니다. 글로벌 OEM, ODM을 영위 중인데요. 이 글로벌 콘택트 시장 규모가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안경의 불편함, 시력 교정 수술의 비용 부작용 문제로 렌즈의 편의성과 미용 효과가 아무래도 극대화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26년까지 일본과 같은 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 북미까지 전체 성장을 보일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프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 그래프에서도 그 추이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21년 기준으로 60여 개국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이 아시아와 유럽향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견고한 성장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네. 인터로조는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주가 현재 구간 대비해서는 4만 원대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27,000원대 기록이 되고 있는데 2015년까지 내려가 보니까 그때 한 43,000원대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45,000원대는 굉장히 그 기업 입장에서도 높은 목표 주가인데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캐파가 증설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새 정보 리포트 뚜껑 열어봤습니다. 정선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